오늘날 경제 뉴스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주식시장이나 정치 관련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서 들려온 단순한 소식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단지 2분기 동안 무려 10억 1천만 달러의 손실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국경을 수없이 넘나드는 부품들의 원자재 비용이 전례 없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제조되는 각 차량에는 이제 2,000달러에서 4,700달러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고용, 공급업체, 소비자, 그리고 강력하다고 자부하는 경제의 박동 자체를 위협하는 무게입니다. 모든 것은 무역 장벽의 부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많은 이들에게 전략적 판단보다는 충동적인 반응으로 비춰집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이런 무역 장벽은 다시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산업의 기초자재가 마치 국가 경제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권력 싸움의 도구가 된 듯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 원자재들의 가격은 올해 초 이후 약 30% 상승했습니다. 그저 숫자 같지만 이것은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져 기업의 재정과 소비자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공급망의 복잡한 세부 사항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급망은 더 이상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끊임없이 오가는 복잡한 교차 흐름의 미로입니다. 각 부품, 각 원자재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여러 차례 국경을 넘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관세가 붙고 최종 제품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디트로이트에서 철강을 싣고 온타리오로 가는 트럭, 거기서 부품을 만든 뒤 몬테레이에서 마감을 거쳐 다시 미시간의 조립 라인으로 돌아옵니다. 각 단계마다 관세가 덧붙여지며 비용은 치솟습니다. 이 영향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세 공급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임시 인센티브, 예를 들면 자사 차량 구매 시 할인 등을 제공해 손실을 막으려 하지만 수개월 만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 앞에서는 이런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런 조치들이 스스로 구축한 전략의 희생양이 된 이 산업을 버틸 수 있게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재무 문제가 아니라 존립의 문제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출하며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과 투자를 유도합니다. 원자재 비용의 급등은 이윤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망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관세가 오를 때마다 실업과 산업 공동화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생산 기지가 폐쇄되고 도시가 몰락했던 최근의 과거가 다시 떠오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기업인, 투자자, 노동자들 모두 매주 달라지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역 정책은 명확한 계획 없이 발표되며 관세의 미래는 마치 복권처럼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투자와 계약, 혁신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해외 시장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 미국은 보복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이 관세 전쟁은 중대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USMCA, 즉 과거 나프타의 개정판은 북미 전역의 공급망을 통합하고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그가 직접 체결한 체제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흐름을 지탱하던 논리는 이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무시한 결정들로 인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 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산 비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딜러, 유통망, 온라인 플랫폼의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 가격만이 아니라 명확한 승자도 없는 경제 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일반 시민의 지출과 불안정한 시장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이 불안정은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경제에 더 깊고 폭넓은 충격을 예고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52세의 여성 마리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온타리오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변화와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것은 이전과 다릅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그녀의 공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실질적이지만 동시에 그곳 캐나다 산업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도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일자리 안정성이 단순한 재무 보고서의 숫자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나라가 생산하고 수출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오타와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의 지도 아래 캐나다 정부가 명확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단순히 저항하는 것을 넘어 그 위기를 재산업화의 기회로 전환하여 국가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역사적 연결선 너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와 같은 주들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재활용 알루미늄 캔 생산부터 건설용 철근과 빔 제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산업 재건 계획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적 대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지키고 산업적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적인 응답입니다. 온타리오의 사례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카일거리에서는 65세에 은퇴한 전직 엔지니어 존이 지금은 지역 커뮤니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중소기업들이 혁신하고 생산을 확장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은 수십 년 동안 캐나다 산업이 미국에 깊이 의존해왔지만 이제 그러한 의존이 취약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의 경제 사회 구조는 타격을 받았으며 그 재건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공정에 적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녀의 가족에게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는 것은 외부 관세나 불안정한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집단적 결단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고 있으며 경제적 공격에 덜 취약한 산업을 구축하고 세계 무대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변화는 이미 북미 자동차 산업의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캐나다가 미국 시장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생산 라인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생산은 점차 캐나다 내수 시장과 미국을 우회하는 아시아 및 유럽 수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전략적 이동이 아닙니다. 문화적, 경제적 방향 전환이며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자부터 조립 라인에서 새로운 목적지에 맞춰 작업하는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전환이 공장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해온 전국의 산업 도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경제 회복이라는 담론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고 산업 독립성과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긴박함은 중요한 질문들을 불러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긴장, 성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정부와 보조를 맞춘 주 정부 지도자들의 단호한 태도는 희귀하면서도 전략적인 통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속은 캐나다가 불리한 협상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합니다.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이 없는 것이 낫다는 신념은 단지 협상 테이블에서 울려 퍼지는 문장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메아리치며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과 경제 주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마리아와 존처럼 이러한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이 새로운 현실의 복잡함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관세나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자주성과 국가 정체성의 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걸린 싸움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연이 아닌 전략적 결과라는 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전자책 이북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대통령들의 자세한 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청년 시절부터 집착, 전략, 모순된 면모까지 살펴보는 일은 지금의 지정학적 사건들을 명확하고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권력의 재편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가운데 이 불안정한 환경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체 경제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척추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비용과 모순된 규제 속에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파트너들과 거래하던 부품 공급업체가 오늘은 예상치 못한 관세로 인해 이윤이 줄고 계약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비용이 오를 때마다 기업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생산 축소, 심지어 폐업까지. 이러한 기업의 일상과 그에 의존하는 가정의 삶은 돌 하나 잘못 디디면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금융시장 역시 이 불신의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앞에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보고서들은 기대치가 계속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침을 철회하거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미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확장과 채용을 이끌던 낙관주의가 이제는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둔 분석과 결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장 욕구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갇힌 듯한 경제는 회의실과 사무실 복도 위에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불안정성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소비자, 노동자, 평범한 가정들이 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무역 정책이 결국 생활비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 자동차 딜러, 제조품 매장에서 가격 상승은 매번의 소비에서 피부로 느껴집니다. 느리지만 끈질긴 인플레이션은 가정의 예산을 갉아먹으며 기본 생계비가 오르는 동시에 고용 기회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이 상황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긴장과 조정의 시기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관세를 올리고 장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상호 의존성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복합 공급망은 함부로 해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급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납기가 지연되며 생산이 단절되는 고통은 경직된 정책이 역동적인 시장 현실과 충돌할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경제 보호와 무역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는
워싱턴의 각 부서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옵니다. 관세는 유효한 경제 정책 수단인가? 국내 산업 보호와 장기적 고립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견 불일치가 많고 이는 정책 결정이 때때로 현실과 괴리되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국가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판과 점점 커지는 불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현실적인 필요와 균형을 고려한 해법을 제시할 용기를 가질 것인가? 이 위기 속에서 혁신과 적응은 필수적인 경로로 떠오릅니다. 기술, 자동화, 효율적 프로세스에 투자하는 기업은 비용 상승의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자금, 지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과 산업이 동등하게 이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큽니다. 발전된 지역은 앞서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뒤처지며 사회적, 경제적 균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상업 갈등, 기술 변화, 환경 문제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동과 생산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규칙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장,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압박 속에서 소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정답은 회복력과 혁신, 보호와 개방,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을 찾는 일은 극히 어려우며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 사회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현실 속에서 꿈과 생존을 오가며 살아가는 가정과 노동자, 개인들입니다. 그들의 선택, 적응, 저항이 매일매일 국가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숫자가 아닌 진짜 삶이 존재하는 곳에서 정책의 실제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정답은 쉽지 않지만 사실과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길을 함께 모색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콘텐츠가 당신의 사고를 자극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영향력은 외침이나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진정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25년 이러한 진리는 미국 권력의 중심에서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긴장, 거리감, 통제 불가능한 동맹의 변형이 이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경랑치는 지정하게 바다를 떠도는 조타 잃은 배와 같았습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고 위대함을 외치는 동안 다른 세계의 주요 행위자들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움직이며 영향력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미국의 위신이 급격히 침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때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던 나라가 지금은 오만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달러가 여전히 중심 통화로 기능하는데도 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는가? 예전에는 외교적 예절 속에 가려져 있던 균열이 이제는 옛 동맹들과의 충돌과 교착 상태 속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최대 무역 파트너였던 유럽연합은 점점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경제 에너지 서사를 구축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협상, 보류된 조항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던 신뢰의 실질적 침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강압과 일방적 규칙 적용에 기반한 권력은 정교하게 쌓아올린 동맹 앞에서는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패권이란 단순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에서 미국은 지금 많은 이들이 입 밖으로 꺼내길 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 삭감, 다자간 이니셔티브의 퇴보, 그리고 점점 더 고립되는 담론은 수십 년간 군사력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소프트 파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그 공백을 다른 방식의 행위자들이 채우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 권력의 재편 구도 속에서 중국은 단순한 적수가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대륙 간 인프라 투자, 조건 없는 상업 정치적 파트너십 보장, 의존성과 상호 호혜의 구조를 만들어내며 중국은 미국의 독점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철강 생산, 전기차 선도, 히토류 지배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야망과 지정학적 이해가 맞물린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점에서 점점 다극화되는 세계 속에서 강압적 권력의 서사가 여전히 설 자리가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동맹들도 변화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한때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캐나다, 유럽연합과의 직접적인 에너지 무역 협정을 통해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핵심 파트너가 접근의 언어와 불안정한 행동을 오가는데 국가들은 어떻게 안정적인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균열뿐 아니라 미국 내부 정치의 혼란도 이 방정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양극화된 담론, 급작스러운 결정, 일관성 없는 공식 입장들은 국제 지도력의 필수적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오랜 동맹들이 매주 바뀌는 미국의 정책과 우선순위 앞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덕스러운 환경은 단지 무역 정책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전략 방향성과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일관성 전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향력은 지속되기 위해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불안정성은 기회를 보는 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열어줍니다. 일부 국가는 투자와 동맹을 확장하고 다른 국가들은 주권을 지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려 합니다. 예컨대 캐나다는 관세 압박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에너지 및 기술 공급망에서의 주도권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쉽지 않지만 중견 국가들도 글로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배적인 서사를 의문시하고 더 균형 잡힌 협상의 공간을 여는 방식으로 말이죠. 전 세계 도시들이 오염과 기후변화와 싸우는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지탱하는 데이터 센터들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 센터들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며 그 전력은 청정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숨겨진 비밀처럼 여겨졌던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흐르기 위해서는 캐나다산 우라늄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물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혁신, 지속 가능성, 지정학을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 담론은 종종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지만 사실 원자력은 다른 어떤 에너지원도 따라올 수 없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캐나다는 시가 레이크 광산을 통해 전 세계 우라늄의 11%를 생산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가공 및 농축되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현대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유지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연결망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양국을 상호 의존적 관계로 엮고 있으며
그 어떤 무역 갈등도 뛰어넘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생겼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LNG 터미널에서 출발한 첫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술적 사건이지만 이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에너지 지평을 확장하며 아시아 시장과 연결되는 에너지 회랑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시더 LNG와 우드파이버 LNG 같은 프로젝트는 이 전략의 상징물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에너지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변화가 캐나다 가정과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소외되었던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환경 보호, 경제 발전, 사회 통합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이라는 뜻밖의 동반자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편견을 흔들고 성숙한 논의가 필요한 딜레마입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캐나다를 신뢰할 수 있는 우라늄 공급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EDF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캐나다가 단순한 자원 제공자를 넘어 에너지 안보, 지속 가능성, 지정학이 결합된 전략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복합적인 현실 속에서 모든 상업적 거래는 외교 관계와 세계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행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이 경쟁에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호주 역시 미국에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제약 및 히토류 부문에서의 무역 갈등이 양국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제재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불안정한 공급원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매우 적으며 캐나다는 단지 물량뿐 아니라 자원의 안정성과 품질 측면에서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이 바로 니켈입니다. 온타리오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품질에 접근 가능한 니켈 매장량이 존재하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인공지능 서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이러한 장비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금속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전 세계 기술 미래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는 더욱 밀접히 연결되었고 완전히 분리된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상호 의존이 깊어질수록 모순 또한 드러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자국 산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생산망의 일부인 캐나다 기업들에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긴장은 섬세한 협상과 상호 양보를 필요로 합니다. 무역과 협력의 역학을 흔들 수 있는 복잡한 게임입니다. 양국의 에너지 산업적 이해를 지키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해법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약속한 황금기는 더 많은 에너지, 광물, 필수 자원의 확보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캐나다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둥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핵심 자원 위에 세워졌으며 경제라는 게임이 단순히 관세와 수사만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호 이해와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온타리오 깊은 땅 속에 숨겨진 니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의 심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부터 첨단 방위 시스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이 광물은 세계적인 혁신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 하나의 주가 이렇게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공급망의 균형이 관세, 보호무역 정책, 외교적 불안정으로 흔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들은 공장과 정부 청사, 그리고 수천 명 노동자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메아리칩니다. 마이클이라는 인물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58세의 기술자로 수십 년간 니켈 광산에서 일해온 그는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맞서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에 대한 뉴스는 멀리서 몰려오는 폭풍처럼 들리지만 그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계약 연기, 투자 보류, 그리고 실업이라는 그림자가 그의 지역 사회를 뒤덮습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희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간적 갈등은 국가적 야망과 현실 사이, 정치적 연설과 사회적 삶 사이의 긴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고도로 통합된 생산망은 점점 커지는 압박 앞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상호 의존을 유지하면서도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직선적이지 않으며 내부 충돌과 분열이 동반됩니다. 산업 간, 지역 간, 정치 세력 간의 이해가 충돌하며 각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해석합니다. 더 깊은 단절이 초래할 위험은 무엇인가? 성장과 안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측을 만족시킬 합의는 가능한가? 이 질문들에는 간단한 해답이 없지만 수백만 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황금기라는 약속은 실제로 거대한 도전입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에너지, 희귀 광물, 기술 원자재, 이를 인지한 캐나다는 생산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압박과 협력 간의 긴장이 이 시나리오를 폭발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외교 회의실과 비공식 협상 자리에서는 양국 대표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고수할 것인가? 기대치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적 영역의 통제를 벗어난 추측과 권력 게임이 번성할 토양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각국의 움직임을 촘촘히 분석하고 전문가들은 경제, 지정학, 국가 안보가 얽힌 이 경쟁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게 이 모든 복잡성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위협받는 일자리, 줄어든 기회, 미뤄진 꿈.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이 직면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교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로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단절과 국제 무대에서의 이미지 훼손 이후 미국은 이제 명령이나 약속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되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번 무너졌을 때 단지 상징적 제스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약속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성 있는 국제적 대화에 대한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 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의 권력과 영향력을 구축하는 방식 자체를 재창조하는 문제입니다. 예측 가능성, 제도적 안정성,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에 대한 헌신은 이제 드문 자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선동적인 연설이나 강압적 조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명확성에, 신뢰성에, 그리고 타인을 적이 아닌 공동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능력에 반응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변화들을 체현하는 인물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은 단순히 공공정책을 관리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각기 다른 세계관과 고유한 경험, 강렬한 삶의 궤적을 반영한 국가적 상징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구가 걸어온 지난 수십 년의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저희는 한 권의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자책은 이 지도자들의 생애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공식적인 사실을 넘어 그들의 형성 과정, 마주한 딜레마, 그리고 오늘날 지정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선택들을 다룹니다. 각 장은 리더십, 권력,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콘텐츠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수년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선택들을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 질문 혹은 더 알고 싶은 열망을 일으켰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분석을 넘어서 도발적이고 유익하며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공동 지식 공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세상을 비판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준비된 대답에만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시간, 그리고 존재 자체가 하나의 더 큰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 여정은 이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질문과 발견 속에서 계속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더 깊은 통찰과 더 넓은 시야, 그리고 늘 그랬듯 다리를 놓기 위한 진심으로